요즘에 워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른 이슈들이 좀 이렇게 조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와 관련해서 바로 모레죠. 수요일 날 이제 회장 선거가 있는데 이 워낙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이슈가 이 커서 이게 회장 선거,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그만큼 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도 이게 조금, 소외가 됐다고 할까요? 물론 뭐 축구 팬들은 또 관심을 계속 갖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가 모레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아마 국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주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열릴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법리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보면 정문규 후보에게 조금 좀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른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얘기일 수 있는데 현실은 또 우리가 애써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허정무 후보 또는 신문소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원래 정몽규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던 그 지도자 협회인가요? 거기선 또 보니까 또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음, 지금 이 회장 선거 관련해서는 요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이 가처분 절차가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인가요? 오늘 아마 그 신문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가처분 사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마 선거가 연기가 되겠죠. 선거가 연기가 될 텐데. 음, 그런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이 법리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론 뭐 제 지금 그 이야기가 뭐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참고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딱 한 얘기하고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또 다르게 나오면 제 실력이 이제 뽀록 나는 거죠. 예, 전문 용어로 뽀록 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허정무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장 선거 8일 모레로 예정된 회장 선거가 회장 선거는 이제 금지해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그 신청서를 보지는 못해서 소송 기록을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요거는 피보존 권리,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뭐 이것까지 뭐 제가 여기는 뭐 이것까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런 선거의 진행에 뭐 중지, 정지, 뭐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려면 매우 엄격한 그 요건 하에서 이 피보존 권리,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이 선거 중지, 금지 이 인용 결정이 나오려면 크게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선거의 이제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잖아요. 선거에서는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하게 이것이 침해가 되어야 되는 경우, 또는 선거인 있죠. 선거인의 투표권, 선거권, 이 선거권, 투표권이죠. 이 투표권 어떤 침해가 또 중대하게 또 이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으면 뭐 인용이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서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 허정무 후보의 신청 이유 할 텐데, 일단 주장 중에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영위원이 누구인지 뭐 알지 못한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구성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대한축구협회 정관이라든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영위원회 어떤 뭐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는 이게 조금 그 선거 중지, 금지를 구할 이유로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나온 게 뭐가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냐면은 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14명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명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축구협회 설명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명이 빠졌다, 이것이 이제 맞다면 이것도 그 회장 선거 중지를 구하는 이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또 있네. 온라인 투표 문제가 있잖아요. 온라인 투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은데, 그 선거인단 중에 몇 명이 두 자리 숫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다른 기사에서는 다른 기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가 적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있구나.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선거인단 중에 43명이 이제 K리그 구단 감독과 선수인데, 이들이 전지 훈련 가기 때문에 모레 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투표잖아요. 현장 투표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
또는 뭐 사전 투표 이거 보장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청 이유로 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온라인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그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 43명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인단에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전지훈련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지훈련 가는 사람을 회장 선거인단에 편성을 했으면 모를까 했는데 뭐 전지훈련을 가게 돼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조금 글쎄요 이게 선거 금지를 구할 정도까지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이제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거인단 중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43명이 빠진다고 해서 과연 만약에 이제 100명을 이 43명이 빠져서 100명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회장 선거를 중지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100명이 넘는다면 그리고 그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당선 조건이 요 사유도 내가 조금 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 온라인 투표를 보장하면 더 좋겠죠. 좋은데 이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이게 뭐 이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현장 선거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43명의 표가 누구에게 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허정우 후보 측에 갈 건지 정무영 후보 측에 갈 건지 그걸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유만 가지고 어떻게 요 사유가 선거 중지를 구할 될까? 저로서는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는 정하려면 이 선거인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더 왜냐하면 선거인이 자기의 이러한 선거권, 선거의 기회를 잃고 있다. 이런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의 내가 선거를 할 그런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모르지만 이 후보자가 이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좀 허정무 후보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장이 또 뭐가 있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뭔가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후보에게 또 유리하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또 이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요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허정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유가 과연 이 회장 선거를 중지해야 할 만큼 어떤 중대한 문제인가 사유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이게 회장 선거는 전체적인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또 이 회장 선거 일정은 이 차기 당선된 그 회장의 취임과도 또 취임 시기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 또 이게 연기가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인가 그때 새 회장 취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걸 연기하면 또 언제 그럼 또 이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뭐 만약에 이제 가처분 결정,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연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예정대로 토요일 날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 투표는 투표함을 또 까봐야 되는 거니까,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일단 뭐 이렇게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거는 정몽규 후보에게 좀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표심은 또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 모르니까 한번 또 관심 있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회장 선거, 모레로 다가오는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그 허정무 후보가 제기했다고 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또 쟁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